안녕하세요. 아마도 성악살롱 다미입니다. 2023년 12월 아마도 합창 리뷰,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12월 12일 화요일이고요. 오후 7시 반 롯데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서울 모테트 합창단 창립 35주년 기념 마스터피스 시리즈 3편 오늘 관람하고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프로그램은 바흐의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BWV 248번 작품입니다. 이 바흐의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는 총 6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부당 칸타타 1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부에는 9곡, 그 다음에 2부가 14곡, 3부가 12곡, 4부가 7곡, 5부가 11곡, 6부가 11곡에 이르는 굉장히 대공연입니다. 그래서 클래식을 좋아하는 저로서도 사실 굉장히 도전이 되는 그런 레파토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흐의 칸타타나 오라토리오 하면 우리가 흔히 메시아가 생각나죠. 메시아가 생각나고 또 그 유명한 커피 칸타타니 뭐 이런 세속적인 칸타타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나 이제 종교곡으로 한정을 해보면 메시아가 연말에 그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 예수님의 이적을 행하시는 그런 시기,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런 장면까지 예수님의 일대기를 풀로 조명을 해드렸다면, 이 바흐의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는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그 탄생이 된 지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 그 짧은 시간 예수님의 탄생을 축일을 기념하는 어떤 그런 크리스마스적인 분위기가 가득한 그런 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축제 기간만 묘사가 된 거고, 곡 자체가 종교곡, 뭐 이 당시에 바흐 시기의 어떤 곡이라고 생각해봤을 때 느껴지는 어떤 그런 엄숙함이나 그런 느낌보다는 밝고 쾌활한 그런 음색과 분위기를 많이 느껴볼 수 있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커피 칸타타나 뭐 이런 그 당시에 세속 칸타타를 작곡했던 어떤 그런 분위기의 영향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바흐의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를 오늘 연주해 주실 단체는 서울 모테트 합창단입니다. 1989년도에 창단을 했고요. 2001년도에는 서울시로부터 전문 예술법인의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테트 합창단 하면 주로 이제 저희가 프로페셔널 합창단 하면 시립 합창단들, 시나 구단위 혹은 이제 국립 합창단, 이렇게 지자체 합창단들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 외에 이제 그 사설이지만 전문가들이 만든 합창단으로서 서울 모테트 합창단이 갖고 있는 지위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음악가들에 의한 자생적인 직업 연주단체로 그 당시에 처음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창단이 된 굉장히 독특한 합창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특색이 르네상스, 바로크, 고전 낭만, 현대음악에 이르기까지 클래식의 어떤 본류를 쭉 따라서 합창음악을 고수하는 그런 아카데믹한 합창단이라고 이렇게 딱 규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지휘를 맡고 계시고 창단 때부터 이렇게 관여를 해오신 우리 박치용 선생님 같은 경우 작곡 성악 고등학교 때 전공해서 서울대 성악과를 나오셨죠. 그리고 나서 바로 가곡 쪽에 굉장히 그 조예가 깊으시고
콩쿨도 여러 번 입상을 하셨는데 이후에는 합창 쪽으로 이렇게 완전히 공부를 깊게 하셔서 서울 모테트 합창단을 모태로 해서 여러 합창들의 진수를 보여주고 계시고 서울대, 한양대, 예종, 성신여대 등등에서 이렇게 후학 양성에도 굉장히 노력을 하셨습니다. 오늘 솔리스트로는 소프라노 오은경, 알토 역의 카운터 테너 장정권님, 그다음에 테너 김효종, 베이스 이건욱 님이 솔리스트로 참여를 하시겠고 서울 모테트 챔버 오케스트라가 같이 음악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클래식 애호가지만 장장 이 전곡이 다 상영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 예상 시간이 3시간이 좀 안 되는 시간. 오늘 프로그램을 보니까 170분 예상이더라고요. 170분 동안 6부에 걸친 장대한 오라토리오. 그렇지만 예수님의 탄생에 초점을 맞춘 크리스마스 시기에 즐기는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한번 즐겁게 감상을 해보고 여러분께 다시 후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중. 자, 그래서 공연장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에서 벌어질 서울 모테트 합창단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전 6부로 구성된 대장정 잘 시작해보고 또 여러분들께 리뷰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아마도 성악살롱 다미입니다. 12월 12일 화요일 오후 7시 반 롯데콘서트홀에서 개최된 서울 모테트 합창단 창립 35주년 기념 마스터피스 시리즈 3탄 바흐의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BWV 넘버 248번.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감상 잘하고 자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먼저 개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서울 모테트 합창단이 서울 모테트 챔버 오케스트라와 함께 소프라노 오은경, 알토, 카운터 테너에서 맡았죠. 장정권, 테너 김효종, 베이스 이건욱 요 네 분의 솔리스트를 모시고 박지용 선생님이 지휘를 하셔서 연주를 아주 멋지게 잘 마치고 왔습니다. 자, 뭐 간단하게 리뷰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본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는 바흐의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가 되겠죠. 총 6개의 칸타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처음 시작의 칸타타는 크리스마스 첫째 날을 묘사한 칸타타입니다. 그래서 트럼펫하고 팀파니가 들어와 있어서 약간 첫 번째 소리에 합창이 좀 묻히는 느낌이 조금 들어서 살짝 좀 갑갑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거는 이제 잠깐 처음에 그런 사운드였고 그 음악회가 진행이 됨에 따라서 그런 갑갑한 사운드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정말 그 멋진 조화로운 사운드들이 계속 뿜어져 나와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펫과 팀파니가 곁들여져서 테너, 카운터 테너, 베이스의 중간에 서창과 아리아들이 섞여서 나왔고 어떤 축제와 기쁨의 느낌을 이렇게 주는
그런 첫 번째 칸타타였습니다. 두 번째는 크리스마스 둘째 날을 묘사하는 칸타타였는데요. 합창하고 오케스트라가 요 칸타타 두 번째 챕터에서는 같은 어떤 그 합창이 뭐 이렇게 성부가 나눠가지고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오케스트라도 노래를 같이 하듯이 그런 진행이 좀 돋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두 번째 칸타타에 나오는 테너의 아리아 멜리즈마 부분이 굉장히 돋보였고 플룻하고 같이 했었죠. 그 다음에 21번째 곡 합창이 Ihre sei Gott ins der Höhe 라는 곡이었는데 그 여기서 들렸던 그 합창의 소프라노 사운드가 굉장히 무리가 없는 온피치로 이렇게 쫙 돼 있어서 굉장히 그 날카롭거나 아니면 두드러지거나 하는 사운드는 아닌데 편안하지만 존재감이 드러나는 굉장히 명쾌한 그런 좋은 사운드였습니다.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3부 세 번째 칸타타는 크리스마스 셋째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의 그 가볍고 흥분된 발걸음을 묘사하듯이 축제 분위기와 같은 그런 또 분위기로 쭉 이어졌죠. 그래서 28번, 33번 합창곡에서 왠지 우리가 그 찬송가에서 들은 듯한 그런 합창의 분위기, 찬송가에 이런 곡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렇게 합창단의 합창 노래를 듣다가 그 자막하고 대비해서 한번 그 독일어 발음 딕션을 한번 이렇게 유심히 귀 기울여서 들어봤는데 굉장히 정확하고 그 발음, 모음의 그 열림과 닫힘도 정확하게 묘사가 되고 장단 이런 것까지 음악에 실어서 잘 표현을 해주는 그런 합창단의 명료한 언어 표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코랄은 첫 번째 합창과 비슷한 어떤 수미상관의 형식 그렇게 좀 느껴졌고요. 여기서 이제 3부 세 번째에서 카운테 테너의 아리아를 바이올린 솔로와 함께 들었는데 이 카운테 테너의 아리아는 3부에서 처음으로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공연장이 이렇게 카운테 테너 소리로 꽉 차고 이렇게 공연장이 장악되는 듯한 어떤 그런 멋진 사운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그런 3부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부, 2부, 3부에 첫 세 칸타타가 끝나고 인터미션을 거쳤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미션 이후에 4부 네 번째 칸타타에는 그리스도 할례축기를 묘사하는 칸타타였습니다. 이때는 약간 특징이 보니까 1부에 나왔던 트럼펫 대신에 그 자리에 트럼펫이 빠지고 호른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운드 자체가 표현 자체가 앞에 있던 그 칸타타하고는 좀 다른 느낌. 4부 칸타타에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점은 소프라노의 그 아리아가 나왔는데 이 소프라노 아리아가 소프라노 혼자 부르지 않고 에코 소프라노라고 소프라노가 앞에서 나와서 솔로 소프라노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부르면 저 먼 발짝에서 소프라노 한 명이 더 있어서 소프라노가 부르는 부분을 받아서 에코처럼 이렇게 살짝 들려주고 하는 그런 효과를 줬었고 거기에 이제 오보의 파트까지 같이 곁들여서 이 세 파트가 서로 주고받으면서도 이렇게 메아리처럼 울리는 듯한 그런 효과적인 그런 음악이 돋보였던 흥미로운 사운드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4부에 나왔던 또 테너 아리아는 정말 화려한 초절기교 그 바이올린 듀오하고 같이 했었는데 야 이거는 정말 이렇게 완벽하게 할 수 있는 테너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솔리스트 테너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 테너들이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수들의 그 위대함, 그 다음에 그 초절기교를 전반적으로 뭐 다른 오라토리오나 아니면 오페라나 이렇게 보면 이런 멜리즈마라고 하나요? 이런 부분 대부분 소프라노나 알토들이 많이 맞는데 그 오라토리오에서는 테너가 주로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맡고 그 어떤 주제를 이어주는 듯한 그런 표현들이 많아서 굉장히 즐겁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놀랍게 들었습니다. 그 이제 5부 다섯 번째 칸타타는 신년 첫째 주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임마누엘이라고 명명하는데 예수님이 오신 크리스마스를 지나서 신년이 된 첫째 주일을 이렇게 표현한 그런 칸타타였습니다. 그래서 첫 합창이 굉장히 경쾌하고 깔끔한 테너 파트의 사운드가 들려서 이제 주로 이제 합창이 소프라노에 약간 무게중심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테너, 알토, 베이스 사운드가 좀 그 블렌딩 위주로 많이 들렸었는데 요 합창에서는 테너 사운드가 이렇게 명료하게 좀 들리는 면이 있어서 굉장히 또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오브 때 들렸던 베이스 아리아가 오보에하고 함께 같이 이제 들려준 베이스 아리아였는데 어떤 바로크적인 베이스의 멜리스마 이런 어떤 표본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뭐 가볍지만 절대 흔들리지 않고 굉장히 듬직하게 이렇게 합창과 그 다음에 솔리스트 파트를 잘 이어주는 그런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리아 3중창이 나왔었죠. 이때 이제 소프라노, 카운터 테너 요 그 솔리스트 3명의 3중창이었는데 에코 효과 아까 말씀드렸던 소프라노 아리아에서 나왔던 그런 동기도 좀 들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요 3중창에서 우리 소프라노 솔리스트께서 굉장히 개성에 관한 카운터 테너와 테너의 중간에서의 그 균형과 어떤 그 뭐랄까 치우침을 다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조정자 역할을 잘 해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53번째 합창은 또 아까 우리 3부 칸타타에서 느껴졌던 관현악과 합창이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듯한 뭐 이렇게 반주가 이렇게 흐르고 합창이 막 교차되고 이런 게 아니라 같이 화성만 이렇게 다르게 두고 이렇게 좀 같이 노래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한 그런 표현이 돋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6번째 칸타타는 주현절 추기를 표현했다고 해요. 그래서 트럼펫이 다시 등장하고 경쾌했으나 소란하지 않고 밝게 어우러지는 57번 소프라노의 아리아 또 경쾌한 굉장히 돋보였었고 그리고 경쾌한 시작과 마무리. 그래서 이제 6부가 마지막으로 끝나고 나서는 6부의 첫 번째 합창을 다시 한번 마지막에 또 되돌이로 들려주시는 그래서 뭐 따로 음악회에서 앵콜을 하지는 않으셨지만 요 아마 한 번 더 들려주신 게 아마 앵콜의 의미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6 칸타타로 구성이 된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장장 3시간 가까이 되는 그런 시간 동안 음악회가 진행이 됐었고요. 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3시간 물론 이제 중간에 3부까지 끝나고 인터미션이 있었긴 했지만 합창, 그 다음에 관현악, 솔리스트, 지휘자 어느 부분 할 거 없이 집중력이 굉장히 대단하게 돋보였다. 자칫 잘못하면은 집중력이 흐려져서 이렇게 막 실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았지만 그러나 그 집중력을 시종일관 끝까지 유지한 점이 굉장히 놀라웠고 그 서울 모테트 합창단의 어떤 사운드적인 특징이 무엇일까를 유심히 들여다봤는데 아마 뭐 이 곡에서 의도했던 것인지 아니면 합창이 원래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서울 모테트 합창단은 여태까지 봐왔던 여타의 합창단들에 비해서 무게중심이 상당히 소프라노 쪽에 좀 쏠려있는 듯한 그런 사운드적인 특징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무게중심이 느껴졌다고 해서 소프라노가 막 삐져나오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굉장히 안정된 피치의 소프라노가 다른 파트들을 주로 이렇게 이끌어주는 역할. 그래서 타 파트인 테너, 알토, 베이스가 뭐 어떤 합창단들은 그게 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어느 부분에 존재감이 딱딱딱딱 드러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심지어는 이제 알토나 베이스가 이렇게 좀 합창단의 사운드 자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러나 이 서울 모테트 합창단은 그러기보다는 이 테너, 알토, 베이스 파트가 이렇게 굉장히 화성적으로 잘 블렌딩이 돼서 소프라노가 그 블렌딩이 된 요 세 파트를 안정적으로 굉장히 편안하게 선두에 서서 좀 이끌어주는 듯한 어떤 그런 사운드적인 특징을 봤어요. 근데 그게 바로크 음악이나 아니면 클래식 음악의 특징인지 뭐 그거는 좀 더 제가 공부를 해보고 많이 들어보고 느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편안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만큼 이번에 또 그 모테트 챔버 오케스트라가 같이 협연을 했잖아요. 오케스트라와 합창과 또 솔리스트 간의 어떤 그런 사운드의 그 균형을 굉장히 고집스럽게 잡아온 그 사운드뿐만 아니라 템포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템포를 고집스럽게 균형을 잡고 일관적으로 흐르게끔 인도해준 우리 지휘자님의 놀라운 역량 그리고 뭐 솔리스트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합창단의 놀랍고 고급스러운 굉장히 멋들어진 독일어 딕션 이런 것들이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이거는 이제 합창단과 연주자에 대한 저의 느낌이고요. 그 바흐의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를 들어보고 3시간에 걸쳐서 들으면서 아 과연 내가 이거를 끝까지 다 완주할 수 있을까, 지루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했지만, 왜냐하면 들으면서 3시간 동안 그래도 아는 노래 하나쯤은 나오지 않겠느냐고 기대하고 들었는데 아는 노래가 단 한 곡도 없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이게 곡이 총 번호가 64번까지 매겨져 있으니까 64곡의 중간에 심포니아도 있지만 어쨌든 그 많은 곡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단 하나도 아는 노래는 없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쯤은 찬송가나 어디선가 들어봤음직한 그 바흐 특유의 바로크적인 선율, 그렇고 종교음악이지만 결코 막 너무 성스럽거나 아니면은 무겁지 않고 우리가 축제음악처럼 이렇게 즐겁게 즐기면서 들을 수 있는 듯한 그런 사운드들이 굉장히 다채롭게 연주가 돼서 그 안에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여지가 있었고 지루하지 않게 들었다는 점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2월 12일에 서울 모테트 합창단이 연주를 한 바흐의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너무 즐겁게 봤고요. 저의 봤던 이 실황은 당일날 한경 아르떼에서 생방송 중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를 했었고요. 그 링크를 통해서 아니면 여기 이제 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다 즐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어려운 공연이지만 그리고 잘 기획되지 않고 시기에 따라서 딱 그때만 딱 연주되고 연주되지 않는 잊혀질 수 있는 그런 연주이지만 그래도 고집스럽게 당 연주를 2019년도에도 서울 모테트 합창단에서 했더라고요. 그 서울 모테트 합창단의 유튜브 페이지에 가면 들으실 수 있는데 그렇게 이어져 오는 그런 합창단, 그리고 이 바흐의 레파토리뿐만 아니라 핸델 아니면 이제 그 이후엔 고전주의, 낭만주의, 사실주의를 넘어서 어떤 현대음악까지 쭈루루 클래식한 전통 레파토리를 고집스럽게 표현하고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리는 서울 모테트 합창단의 사운드, 그리고 그 연주 활동에 굉장히 많은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앞으로의 활동도 더 기대가 되는 그런 경험으로 삼았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총평을 하자면 서울 모테트 합창단이 있어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또 그들의 소리로 바흐의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를 2023년 12월에 들 수 있게 되어서 참 행복했다. 이렇게 총평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아마도 성악살롱, 아마도 합창 리뷰 2024년 12월분 서울 모테트 합창단 공연식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